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월 무역수지 적자 심각하다고 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1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월별 기준으로 지금 사상 최악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15조 5천억 원, 15조 한 6천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이 127억 달러 적자,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게 47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1년 동안 냈던 무역수지 적자의 4분의 1을 지난달 한 달 동안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 1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물론 지금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런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다 지금 이거고요. 예. 그리고 또 지난해 10월부터 또 수출은 4개월째 연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냐 한번 살펴보니까 예.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6.6% 감소를 했습니다. 수입은 2.6% 줄었습니다만 원체 수출 감소가 크다 보니까 큰 폭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품목별로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중국인데 예. 이게 지금 품목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력 상품이고 지역별로 봤을 때 가장 수출 많이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대폭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보니까 1년 전보다 무려 44.5% 수출액이 감소를 했는데 예. 수출량 자체도 줄었고요. 또 지금 가격도 20%가량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 1월에 대비해서 무려 지금 수출액이 반토막 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수출 지난해 8월 이후에 지금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경우도 보니까 대중 수출액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31.4% 급감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작년 6월 이후에 지금 8개월 연속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게 일단 코로나 상황하고도 관련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간에 잠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사실 걱정이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깜짝 수출 감소라면 당장 다음 달이라도 저희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수출의 경우도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중 수출도 지금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감률이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정 부분 지금 추세로 들어온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예. 원래 한참 많을 때 18%에서 20% 정도 우리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반도체 비율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3%까지 줄어들었고요. 예. 중국의 경우도 우리가 전체 수출의 한 25%를 수출했는데 이제 14년 만에 20%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반도체랑 중국은 좀 함수 관계가 있기도 한데요. 네. 우리 반도체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 또 중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또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얘기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연관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 1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원체 영업 이익이 많아서 상여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10년 만에 분기별로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액 자체가 대폭 줄다 보니까 지금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일단 올해 투자 규모 지난해보다 50%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좀 감산도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지금 상반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만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반도체 부분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가 보니까 2,700억 원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 4분기의 경우는 보면 8조 원 흑자를 남겼는데 예. 1년 만에 흑자 규모가 2,700억 원이니까 거의 97% 가까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나마 4분기는 흑자를 남겼습니다만 올 1분기는 아마 적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 2009년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 증권사들은 1분기에 아마 삼성이 반도체 쪽에서 영업 손실 1조 또는 2조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게 생산 라인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감사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재고가 천문학적으로 쌓일 텐데. 네, 지금 사실 그 많은 시장에서 그 관심사가 삼성이 그 반도체 생산에 그 감산에 나설 것인가 나서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감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한 말이 조금 오묘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설비 투자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최고의 품질과 라인 운영의 최적화를 위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 및 설비 재배치 등을 진행을 하고 미래 선단 노드 그러니까 이제 첨단 공정으로 우리가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거 삼성이 감산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쪽은 이거 사실상 감산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감산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하고 설비 투자 그대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하고 설비 재배치를 좀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지금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증권사 쪽에서는 예. 이거는 사실상 감산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지금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지금 그 라인에 들어가는 감가상각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이거는 감산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유지보수에 하는 들어가는 돈을 제외하고 나면 이건 감산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증권사들은 지금 좀 보고 있는 게 좀 강합니다. 그럼 감산이 아니라고 보는 쪽은요? 네. 이게 자연적으로 지금 물량 조절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를 대놓고 감산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느냐. 물론 일부분의 그 생산량이 줄기는 하겠지만 하지만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보는 쪽도 있습니다. 삼성이 감산하는 걸로 봤다가는 잘못하면 시장을 오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우리는 이제 지금 반도체가 불황이니까 감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삼성만 오묘하게 지금 여지를 지금 남겨놨는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지금 그 원가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감산이 없어도 불황을 버틸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인프라 투자를 이기해서 또 기술 개발도 해서 경쟁사들과 위기 상황에서 격차를 벌리겠다. 지금 이런 의도까지 엿보인다 이런 지금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 측의 얘기가 지금 시황이 당장 실적에는 우호적이지 않지만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감산할 걸로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지금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혹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 기자가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저도 삼성이 감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좀 보는데요. 예. 이게 왜냐하면 삼성이 2000년대 후반에 감산 치킨 게임으로 해서 그러니까 감산을 하지 않고 버텨서 이 치킨 게임을 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은 현재 자금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일본의 LP다 그리고 독일 키몬다 이런 회사들과 계속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게임을 하다가 결국 LP다랑 키몬다가 파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파산하면서 삼성이 전 세계 1위로 올랐었던 지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이미 4분기부터 적자를 보는데 삼성은 내년 1분기부터 이제 적자를 볼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러면 지금 다른 경쟁사는 더 큰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삼성이 저는 감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측면인데 여기 또 삼성이 교묘하게 감산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상대방이 전략을 세우기가 정말로 지금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감산을 하면
앞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시장 전망이 가능한데요. 네네. 근데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실제로 감산을 하지 않게 되면 또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투자를 해야 될지 뭐 말아야 될지 또 자신들도 감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계획을 상당히 좀 세우기가 어렵게 되는데 네. 저는 상당히 좀 삼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략을 좀 잘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결과적으로 감산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저는 약간 좀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도 좀 있다고요? 네. 오늘 이번에 그 삼성이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예. 재밌는 게 지금 삼성의 약점을 저희가 지금 파운드리로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하는 건데요. 대만의 그 TSMC가 정말 강한 부분이 그렇죠. 바로 이런 그 파운드리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으로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이 계속해서 지금 삼성은 TSMC랑 다르게 지금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만 파운드리 부분에서 계속 약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파운드리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 2조 원 가량 흑자를 남기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도 방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수출 부분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고요? 네, 반도체는 비록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만 석유 제품에서 우리가 12% 성장을 했고요. 특히 자동차가 21%, 선박이 86%, 2차 전지가 10%,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가 18%씩 각각 성장을 했습니다. 이 자동차의 경우는 1월 기준으로 우리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대만과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반도체 비중은 크지만 다른 부분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좀 빨리 수출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어서 경제 때문에. 네,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